안녕하세요. 혜원이 아빠입니다. 제가 자동차 업계에 일한 지는 이제 한 20년이 좀 넘었고요. 스파크 모닝을 좀 주력으로 전문적으로 튜닝을 하기 시작한 지는 이제 한 10년이 다 되네요. 내년이면 이제 10년째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고객들 응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익하고 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오토라이트입니다. 오토라이트. 자, 오토라이트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오토라이트입니다. 자동으로 라이트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라이트를 손으로 우리가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오토라이트 장착을 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지 혼자 이제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게 되겠죠. 자, 오토라이트를 작업을 하려 그러면 어떠한 부품이 필요한가 하면, 자, 여기 오토라이트 센서, 일단 센서를 바꿔야 되고요. 원래 오토라이트가 없는 차량은 요 센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똑같은 모양의 물건들이 차에 장착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는 이제 오토라이트 센서 부품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위치가 오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배선, 자, 요거는 이제 센서하고 오토라이트 센서, 그 다음 BCM이라는 이제 바디 컨트롤 모듈이라는 이제 부품인데, 요거랑 사이에 서로 이제 배선을 깔아야 됩니다. 없는 배선이라서 배선 하나 깔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장착을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그 센서만 없는 부품을 빼고 이 오토라이트 센서하고 그 다음 시큐리티가 동시에 되는 부품을 일단 교체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요 오토라이트 스위치, 요 보시면 가운데 이제 오토라고 적혀 있잖아요. 오토, 그 다음에 미등, 전조등, 요거는 이제 가운데 요거는 안개등이고요. 요거는 이제 계기판이나 미등 또는 이제 뭐 오디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밝기를 조절하는 스위치인데, 요렇게 되어 있는 부속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요 배선을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장착은 끝나는데, 그럼 장착이 끝났다고 뭐 동작을 하느냐? 아쉽게도 쉐보레차는 이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깔아줘야만 오토라이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LTZ라는 등급의 차량 계기판인데, 이 LTZ 차량은 오토라이트 프로그램을 집어넣게 되면 요렇게 오토라이트 온, 그 다음에 요렇게 오토라이트 오프, 요렇게 내가 오토라이트를 켰는지 아니면 껐는지가 확인이 되게 되고, 이제 LT 플러스, LT, LS 아래 등급의 차량들은 요 글자가 이제 뜨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주분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한번 온 해놓으면은 굳이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한 번만 설정해 놓고 그냥 타시면은 큰 무리나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이 오토라이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왜 필요하냐? 말 그대로 오토라이트는 오토입니다. 그러니까 지 혼자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이 지 혼자 꺼졌다 켜졌다 해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일단은 이제 불이 켜져야 되는 조건에서 이제 불이 켜져야 되는데, 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안전입니다. 이 안전이라는 게 어떤 거와 직결이 되는가 하면 바로 사고와 직결이 됩니다. 오토라이트를 없는 상황에서 밤에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스텔스 차량입니다. 스텔스 차량. 이 스텔스 차량이 내가 바보라서 이게 아닙니다. 그냥 까먹고 안 하는 겁니다. 까먹고. 이제 계기판에 불이 밝습니다. 데일라이트가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뜻 봤을 땐 실내에서 봐도 밖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은 이제 저 뒤에서 예를 들어서 내 차를 발견을 못 합니다. 어두워서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토라이트를 켜게 되면은 이제 밤에 어두워지거나 아니면은 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터널에 진입을 했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는 지원차 불이 그냥 무조건 켜집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바깥이 어두워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도 예, 전조등이 켜짐으로 인해서 방지를 해주지만은 다른 차들이 내 차를 좀 더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바깥을 보는 목적도 있지만 남이 보라고 라이트를 켜는 겁니다. 그래야 내 차가 발견이 잘 되니까. 그래야 사고가 날 확률이 다만 1%라도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데일라이트가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미등이나 또는 전조등을 켜고 주행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사고율이 많이 낮아진다라는 뭐 연구 보고 결과도 발표를 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토라이트를 시공을 하거나, 만약 오토라이트 시공을 안 했다면 항상 미등이나 전조등을 켜고 다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두운 조건이 됐을 때는 불이 자동으로 켜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 자, 그렇게 저희가 뭐 홍보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토라이트 옵션이 어떠한 등급에 붙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2018 넥스트 스파크 가솔린 가격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LS 베이직, LS LT, LT 플러스, 그 다음에 LTZ까지 이렇게 이제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살펴보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기본 사양 품목 안에는 LTZ까지 내려와도 오토라이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라이트가 어디에 있느냐? LTZ에서 스타일 패키지를 가보십시오. 자, 스타일 패키지를 보시면은 프로젝션 헤드램프, 크리스탈 LED 포지셔닝, 그 다음에 주간 주행 등 포함 16인치 휠 밑에 오토라이트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스타일 패키지를 집어넣어야만 오토라이트라는 옵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LS, LT, LT 플러스, LTZ를 그냥 사면 오토라이트가 무조건 없습니다. 그러면 LTZ를 구매한 사람이 이 스타일 패키지를 구매를 해야만 오토라이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참고로 LTZ 사양을 구매를 해서 요 옵션 63만원짜리를 집어넣지 않고 싸제로 63만원짜리 옵션에 들어가 있는 전조등, 프로젝션 전조등, 그 다음에 주간 주행 램프, 16인치 알루미늄 휠, 그 다음에 LED 테일 램프,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까지 싸제로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순정품이죠. 순정품인데 밖에 나와서 작업을 하게 되면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보자, 부품에서 한번 봅시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램프 부품, 램프, 프로젝션 전조등이 2개가 대충 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LED 테일 램프가 2개 대충 35만원. 자, 80에 35만원 더하면 얼마지? 115만원. 그 다음에 16인치 휠이 4개가 얼마인가 하면 16인치 휠이 여기는 없네요. 알루미늄 휠이 하체 부품, 외장 부품에 있나? 16인치 휠이, 휠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 대충 한 18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개당. 여기는 부속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액세서리에 있나? 이것도 아닐 건데. 대충 뭐 휠 가격이 그 정도고 타이어. 근데 이제 카페에서 중고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약 한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115에 3, 40만원 더하면은 한 150 정도가 되겠네요. 거기다가 오토라이트를 추가로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이 163만원에서 앞에 일자가 더 붙습니다. 일자가. 그 옵션은 63만원인데 내가 밖에 나와서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달고, 그 다음에 뒤에 LED 테일 램프를 꼽고 16인치 휠 타이어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까지 작업을 하시게 되면 앞에 일자가 붙습니다. 일자가. 자, LTZ 구입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 스타일 패키지를 집어넣으시는 게 차후에 내가 그 차를 더 꾸미실 때 또는 중고차 판매하실 때 여러 가지로 무조건 득을 봅니다. 근데 난 LTZ가 아니다, LT 플러스다, 그런 큰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밖에 나와서 순정품을 추가로 작업을 하셔야 되지만, LTZ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타일 패키지를 꼭 집어넣으시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유리하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16인, 이제 LTZ에서 스타일 패키지를 집어넣어야 오토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 에코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는 그 신호 대기 중이나 특정한 조건에서는 시동이 꺼지고 다시 출발할 때는 시동이 켜지는 ISG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등급입니다. 이 ISG 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연료 절감, 그 다음에 배기가스 배출 감소, 뭐 환경 보호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이 ISG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상태가 좋지 못하면은 ISG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걔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오토라이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에코의 LTZ입니다. 1559만원. 자, 에코에는 이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편의사항에 보시면 버튼 시동하고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59만원짜리 차를 사면 오토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LTZ에도 일반 등급의 LTZ에 오토 집어넣고 스타일 패키지 집어넣게 되면 뭐 비슷한 가격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쉐보레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오토라이트를 가능하면 구매를 하시거나 오토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옵션을 쓰시면 되는데, 없는 차들은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와서 달아야 된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라이트 시공을 왜 해야 되느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자동으로 전조등이 꺼지고 켜진다. 왜 필요하냐? 안 까먹고 불 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스텔스 차량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스텔스 차량이 되고 싶으면 스스로 스위치를 돌려서 꺼야 됩니다. 근데 오토라이트가 있으니까 안 끄겠죠. 그리고 가능한 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나 뭐 선진국들은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한다. 내가 보는 목적도 있지만 남들이 내 차를 잘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오토라이트를 이제 센서가 빛을 댈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조건이라는 게 순정해서 바꾸지 않고 가능한 한 불이 더 많이 켜지게, 더 많이 켜져야 더 남들이 나를 더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라이트라는 게 꼭 필요하다. 특히나 요즘 장롱 면허 엄청 많으시고, 그리고 초보분들 많으시고, 일부러 안 켜는 게 아니라 까먹고 안 켜고 몰라서 안 켜고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옵션이다. 지난번 말씀드린 원격 시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필수 옵션이 아니라, 예를 들어 추운데 살아요. 아침에 차 타러 나가면 차가 꽁꽁 얼어 있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 시동이 필요해요. 아니면 너무 더워, 에어컨 꼭 좀 켜놨으면 좋겠어. 근데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이런 데는 이제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큰 변화가 많이 없습니다. 물론 뭐 한겨울엔 춥고 한여름엔 덥겠죠. 근데 이제 햇빛 받는 거 또는 뭐 눈설이 맞는 것보다는 지하주차장이 훨씬 더 따뜻하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원격 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 옵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 오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만 살자가 아니라 남들도 같이 살리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토라이트는 가능한 한 이제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카라이프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